오늘은요 좀 매운맛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운전하면서 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오늘 할 얘기는요 영어식 사고 또는 영어뇌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최소 한 번은 들어봤을 만한 개념이고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영어적인 사고, 영어적 사고, 영어뇌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좀 실체를 잘 봐야 돼요. 이게 도대체 뭘까? 자, 바로 그럼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영어적 사고라는 게 있을까요? 영어적 사고라는 게 있나? 그리고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한테는 한국적 사고, 영어니까 한국어적 사고가 있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한국어적 사고인가요? 이 발음도 어렵네. 영어적 사고가 있다면 한국어적 사고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죠? 우리는 그런 걸 인식하고 사나요? 그러니까 원어민들은 자기들이 영어를 쓰면서 영어적 사고라는 걸 난 갖고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살까요? 이게 질문이고요. 그러면 영어뇌라는 건 그럼 뭘까? 영어뇌 똑같은 개념이야. 영어뇌나 영어적 사고나 똑같은 개념인데 우리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니까 비교할 만한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영어뇌라는 게 뭘까? 어떤 거랑 비교해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한번 보세요. 영어적 사고나 영어뇌라는 게 과연 뭘까? 제가 진짜 세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많은 영어 선생님, 영어 유튜버, 영어 강사님들이 이게 실체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진짜 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거의 한 15년, 20년 전인데 그때 공부할 때는요 어떤 개념이 되게 유행이었냐면 원어민처럼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원어민처럼 한다. 그래서 영어 책이든 영어 서비스든 영어 선생님이든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원어민처럼 할 수 있다. 원어민처럼.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훈련을 더하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 누구나 원어민처럼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 말이 쑥 사라진 거야. 원어민처럼이라는 말을 안 해. 왜냐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이제 머릿속에 갖고 상상을 하면서 그래 나도 원어민처럼 하고 싶어 라고 저도 그랬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어. 실제로 그런 방법을 따라갔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서비스, 영어책, 영어 강사님 이야기를 따라갔는데 대부분이 그 원하는 결과값을 못 얻으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고 영어 서비스를 하는 강사님, 영어 유튜버 모든 분들이 이제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 되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언제부턴가 갑자기 원어민이라는 말이 쑥 사라졌어요. 원어민처럼 한다, 원어민처럼 한다. 잘 보세요. 요즘에 그런 문구를 쓰거나 그런 식으로 서비스 얘기를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쓱 사라지면서 슬그머니 올라온 개념이 뭐냐면 바로 영어뇌, 영어적 사고라는 개념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영어 선생님, 많은 영어 서비스, 많은 영어 강사님, 많은 영어 유튜버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적 사고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또는 영어뇌를 장착해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게 진짜 있는 줄 알고 많이 그걸 공유를 했었어. 이런 게 있을 거야. 이런 게 실체화될 거야. 근데 나름 열심히 이 방법론에 대해서 영어 공부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열심히 파고 들어가 보니까 실체가 없더라고요. 실체가.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영어 선생님이나 영어 강사님, 영어 유튜버님이 계시면 정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이게 도대체 뭔지, 영어적 사고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고 어떻게 구현되는 거고 어떻게 드러나는 건지 그냥 뜬구름 잡듯이 설명하지 마시고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인지적인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게 영어적 사고가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뇌를 사용을 하면 그게 영어뇌로 장착이 되는 건지를 한번 제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만약에 저를 정말 설득시켜 주신다면 제가 이분은 진짜 영어적 사고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득해 주신 분이라고 10번 이상 언급하면서 정말 최고라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를 좀 설득을 좀 시켜주세요. 부탁입니다. 자, 저는 이제 좀 매운맛으로 이제 까볼게요. 이걸. 일단 첫 번째로 깠던 건 원어민처럼이라는 게 사라지면서 이 개념, 영어적 사고랑 영어뇌라는 개념이 올라왔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들은 것 중에 영어 영영사전 있잖아요. 영영사전처럼 영어로 정리한 내용을 영어로 읽어가면서 영어로 풀어나갈 수 있다면, 내가 영어로 말할 수 있고 그걸 영어로 풀어나갈 수 있다면 그게 영어적 사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영영사전을 읽고 영영사전처럼 생각한다고 그게 어떻게 영어적 사고인가요? 그거를 좀 제대로 풀어줘봐요. 그렇게 풀어나가는 게 왜 영어적 사고고 왜 영어 뇌인지를 좀 보여주시긴 하지만 그게 왜, 그러니까 그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겠어. 거꾸로 비교해서 이해해볼게요. 비교해서. 우리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이니까, 원어민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국어 문장을 설명할 때 한국어 사전을 가지고 와서 그거 한국어 사전을 풀어가면서 설명을 하면 저는 한국어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건가요? 그리고 한국어 뇌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네. 자, 실체가 없는 거야, 실체가.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왜냐면 저도 영어로 밥벌이 하는 사람이니까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 우리가 특정 학습자나 훈련생들한테 목표의식을 전달을 해야 돼. 우리가 가는 방향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이렇습니다라고 전달을 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새로 만든 개념으로서 영어적 사고라는 걸 쓰신 거거나 영어 뇌라는 거를 쓰신 거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실체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신 거라면 반드시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학습자들 입장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걸 목표로 이제 잡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걸 추구해 가면 100% 튕겨요. 100%. 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도대체 뭔지 구체화되지가 않으니까, 그걸 잡을 수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림은 그려져 대충 이럴 거다라는 거. 실체가 없어서 그래. 실체가 없는 거. 예를 들면 귀신 같은 거예요. 귀신은 우리가 웹툰, 영화, 드라마 수도 없이 우리가 봤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실체가 있다고 여기지만 실제 삶에서 단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거예요. 픽션에서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실제 삶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거야. 지금 영어적 사고나 영어 뇌가 약간 그런 형태예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하니까, 웹툰을 보고 하니까 귀신이 있다고 믿잖아. 그리고 귀신 하면 머리에 그림이 그려져요. 그게 어떤 건지. 근데 그게 진짜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귀신을 만나는 걸 목표로 해서 우리가 뭔가를 최선을 다하면 진짜 만날 수 있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뭔 생뚱맞은 소리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저는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인의 입장에서 무언가 새로운 개념이나 이론적인 학습 개념이나 관념을요 이해하려면 우리가 아는 가장 쉬운 어떤 걸 갖고 와서 비교를 통해서,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한 영어적 사고와 영어 뇌는요, 딱 귀신이야. 귀신, 고스트.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는 걸로 누구나 받아들이고 있는, 학습자들에게 목표와 우리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안내는 해야 돼.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저는 어떻게 안내를 드리냐면, 우리가 한국어로 말하고 있는 이 수준이 있잖아요. 내가 한국어로 굉장히 유창하게 빠르게 속도감 있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은요 나중에 영어를 유창하게 이제 습득이 돼서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국어 말하듯이 영어를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내가 한국어조차 굉장히 천천히 말하고 한국어로 뭔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게 좀 낯설고 좀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요 영어를 배워도요 그 이상으로 못 넘어가요. 우리가 목표로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목표는요 내가 한국어 하는 수준이야. 그걸 기준으로 잡고 우리는 훈련을 해나가야 돼. 네, 제가 안내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어민처럼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못 써요. 아마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극소수 계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진짜 그렇게 배울 수 있고 그걸 원하신다면 제가 올리는 컨텐츠를 보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칠 수도 없고 안내할 수도 없고 저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안내할 수 있는 거 딱 그 정도예요.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머릿속에. 그러면 영어로 말한다. 대신 내가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국어 수준을 넘어갈 수는 없다. 근데 그 정도까지 열심히 하면 비벼볼 수 있을 정도까지는 올라간다. 딱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매운맛인지 모르겠네. 좀 매운맛으로 깔려고 시작을 했는데 아주 맵다는 느낌은 안 드네요. 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집에 왔어요.
어떤 분도 좋아요. 비판하셔도 되고 저를 욕하셔도 좋으니까 혹시라도 제가 방금 안내드린 영어적 사고나 영어 뇌에 대해서 정말 상식선에서 누구나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정말 댓글로 설명을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퇴근 잘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들어가세요.